안녕하세요. 공감수필입니다. 조력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조력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의 조력자입니까? 어려서는 부모에게 도움을 받고 사회 초년생이 되면 직장 선배나 동료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래처에서 도움을 받고 요식업과 같이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내 사업장을 찾는 고객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결혼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노년에는 자식에게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아왔지만 요즘처럼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상 더 이상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의 조력자가 되든지 조력자를 필요로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우리는 싫던지 좋던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조력자인 줄 알았는데 적이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무관심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평생 서로의 짝꿍으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자식이 태어나고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되어 부부끼리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일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조력자였던 아내와 남편이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때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존재로 변해 있는 걸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들은 어떤 부부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어 2년간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필요한 일이 있어 부부끼리 얘기할 일이 있으면 냉장고에 메모지를 붙이고 그것으로 공적인 부분을 처리하고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관계가 악화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회에서 알게 된 어떤 사장은 아내와 아이가 있음에도 사사로이 연애를 하며 바람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남자이니 괜찮고 아내가 바람피면 그것은 또 절대 참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결혼과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같이 근무한 여자 경리는 결혼 후 정기적으로 지인 10가정이 함께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혼 10년차가 되었을 때는 7가정이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하며 이혼한 가정의 지인이 이제 다음은 너 차례야. 이제 거의 다 왔다. 라고까지 농담을 하더랍니다. 요즘 이혼이 너무 흔해져서 이혼한 연예인만 나오는 TV 프로그램도 시청률이 좋게 나오고 있어 이혼이 흔한 이슈가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일으켜 씻기고 밥을 먹여 유치원에 보냅니다. 하루의 일과는 대개 주부의 일상입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 정리를 마무리하면 어느새 또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아프고 집안일은 조금씩 아내를 병들어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짬을 내어 도와주면 그때가 아내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를 통해 남편은 평안과 안정을 찾아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한 부부를 닮은 아이를 만나 행복이라는 느낌에 대해 매일 알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 그렇게 가족은 서로에게 꼭 필요하고 전부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조력자입니까? 누가 당신의 가장 큰 조력자입니까? 저에게는 아내입니다. 제 아이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 내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사회관계나 비즈니스로 만나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브앤테이크로 서로에게 정산을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무한으로 사랑과 케어를 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보호 속에 자라납니다. 근데 아이는 부모의 지시보다 부모의 평소 행동을 보며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따라서 부부끼리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대우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 역시 가정의 모습을 따뜻하게 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날이었습니다. 무서움에 떨며 벽에 붙어 울고 있는 아이를 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100마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가정이 평안하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에 아이의 정서는 자연스럽게 풍부해지고 따뜻해지고 더욱더 성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사유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식을 자신의 생각대로 조율하고 재단하고 명령합니다. 물론 자식이 잘되고 바르게 성장하라고 하는 바람에서 그러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이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공감을 한 후 아이를 이해시키면서 양육하는 것과 일방통행으로 지시하고 그냥 너를 위한 것이니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향후 결과에 있어 차이가 많이 나고 심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어려서 부모에게 반항을 하지 못해 아이의 행동은 잠시 부모의 지시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은 부모의 압박에 억지 행동으로 신용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모의 압박이 계속되고 아이의 마음에 응어리가 쌓이면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부모만큼 몸도 크고 목소리도 크기에 압박으로 아이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부모가 힘들겠지만 공감을 해주고 설득을 하며 아이를 인격체로 인정할 때 아이와 소통의 방법이 생기고 커서도 아이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나의 손을 덥석 잡아주는 나의 가족. 나의 가장 큰 조력자는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어색하고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고 행동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나의 아내, 남편, 아이에게 감사함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의 부인, 사랑의 민서야, 사랑의 은서야, 사랑의 희건아. 공감수필이었습니다.